안녕하세요. 5주차 두 번째 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예비 인사의 개인 틀에 대해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수지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실한 컴플리트 대처, 풀대처라고 불리는, 영어로 컴플리트 대처, 풀대처라고 불립니다. 상하계 치아 전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생성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체시킨 가철성 보충물의 일종으로 전부 상해치 원천틀이라고 합니다. 통이치 제작 과정은 단순히 틀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적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정밀하게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다룰 예비 인상과 게이트레이는 모든 과정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통이치의 개념입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상하의 치아의 전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체시킨 가철성 보충물의 일종으로 전부 상해치 완전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치아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치적골, 점막, 근육과 같은 주변 조직과의 조화를 통해 저작, 발음, 심리 기능을 모두 회복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제 전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치료실과 기공실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치료실은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엑스선 결과, 인상 치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와 전신 상태, 잔전 조직 징표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최종 인상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정확한 인상을 통해 실제 구강을 재현한 작업물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작업물을 만드는 것은 이제 기공실에서 할 단계이며, 세 번째로 앞골 관계 기록, 인공치 선택, 구개 훈련, 폐쇄 부위 결정을 합니다. 상하의 위치 관계와 교합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이때 기공실에서는 모형 교합기에 부착을 하고 교합기 조절, 인공치 배열, 일치상을 조각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납치 시작입니다. 임시 치료를 통해서 교합과 심리를 확인하고 기공실에서는 의치상, 최종 조합, 매몰, 수지 중합, 판분리, 연말제 제거, 교합기 수장착, 교합 조정, 연마 단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성인치 장착, 고강대 조정, 환자 의 교육 및 경과 관찰을 치료실에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의 정확성이 전체 경과를 자동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비 인상과 개인 트레이는 단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전체 보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초기 제작 과정은 1단계 나비치 관계와 수지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비치 단계는 실제 쉽게 설명하면 최종 의치를 만들기 전에 형태와 교합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이며 시험용 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비치 단계를 나비치 단계는 첫 번째 예비 모형 및 작업 모형을 제작하고 기초상 제작하면 작업 모형을 제작하고 기초상을 제작, 교합제를 제작하고 그 뒤에 교합제를 장착하고 인공치를 상하하게 배열합니다. 또한 그 후에 칠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형태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먼저 예비모형을 제작하는 단계는 예비 인상을 통해서 예비모형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개인 트레이에서 최종 인상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기초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작업 모형 위에 의치의 바닥에 대해 기초상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보통 레진 또는 웍스로 제작하며 교합제를 지지하거나 구강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교합제 제작하는 단계는 기초상 위에 왁스로 교합제를 형성하고 수직 고경을 결정하며 중심위를 기록하고 교합품을 설정합니다.
쉽게 말해 환자의 턱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 장치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앞골 관계를 기록해야 됩니다. 상하악의 관계를 기록하고 중심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잘못되면 씹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교합기에 장착합니다. 부용을 교합기에 부착하는 단계이며 그 이유는 실제 턱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상악에서 하악으로 배열하며 상악 중절치 부분, 다음 하악 중절치 부분, 다음에 구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기준으로는 앞니는 심미성, 어우니는 기능성, 그리고 구치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형성 관계는 잇몸 모양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뿐만 아니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흐름, 바람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비시 단계, 나비시 단계 핵심 단계는 환자의 입에 직접 넣어서 교합이 잘 맞는지, 발음이 잘 되는지, 시읒, 피읍, 지읒이 잘 되는지, 친밀성, 안정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2단계 수정해야 되며 여기서 잡아야 나중에 실패를 안 하게 됩니다. 나비시 단계의 핵심 정리는 형태, 교합, 신비를 미리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수지이치 단계는 개인체의 설명이 다 끝난 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내 검사입니다. 구강내 검사는 궁극적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강내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환자의 잔존치 조제 상태, 점막 상태, 구강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후 인상체득과 의치 제약 방이 강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예비 인상 과정입니다. 예비 인상은 preliminary impression이라고 하며 인상은 모형 제작을 위해 구강 내 치아나 조직 상태를 음영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며 예비 인상은 예비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지 않고 구강 내 구조적인 정적인 상태를 체득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조직의 형태, 위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예비 인상은 아까 정적인 상태를 체득한 인상을 했는데 여기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능적인 움직임이나 근육 적용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회부학 형태만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초기 단계에서 조직을 변형시키지 않고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압력이 가해지면 점막이 변형되어 잘못된 정보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성체에 있는 인상제를 담아 구강 내 인상체득 부위로 옮겨주고 인상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지시켜 경화 후 구강 밖으로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 용기를 말합니다. 예비 인상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지니티 인상제, 두 번째는 임프레시브 컴파운드 인상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지니티 인상제는 비각성 수 인상제로 조작의 간편하고 유동성이 좋으며 탄성에서 비교적 정밀 치료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언더컷 부위에서도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고 환자에게도 비교적 편안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액 현상과 팽윤 현상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변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지 석고를 주입한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컴파운드 인산제입니다. 이 재료는 열 가소성 재료로 가라앉으면 연화가 되고 냉각하면 경화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형 조절이 가능하지만 세밀한 제형성은 알지네이트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인상 시 사용하는 기성 트레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인상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구강 내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트레이의 크기와 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인상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 인상은 정확한 해부학적 정보 확보를 위한 기초 단계이며 이 단계의 정확성이 이후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개인 트레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트레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에 맞도록 약간 트레이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기성 트레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정밀도가 적어서입니다. 그 이유는 기성 트레이는 이미 나와져 있는 그냥 보편적 사이즈들만 나와 있지만 개인 트레이는 그 환자에 딱 맞는 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 트레이보다 더 적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면 환자의 구강 상태 조직에 대해 보다 어, 기존 트리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인상을 체득할 수 있고 최종 기능 인상의 경솔고리 를 작업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종 인상에서 기능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예비 인상이 정적 정보라면 개인 트레이는 기능적 정보까지 반영한 단계입니다. 개인 트레이의 핵심적인 이론은 균일한 인상지 두께 유지입니다. 인상지 두께가 일정해야 압력이 균일하게 전달되고 정확한 자, 첫 번째, 인상지와 대비되는 색입니다. 그 이유는 시각적인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손잡이 형태입니다. 정확한 위치 유지와 조작 편의성 위에 펼 필요합니다. 하악의, 상악의 손잡이 형태는 45도를 유지하며 사악의 손잡이 형태는 9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외양선은 2-3mm 짧게 해야 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며 기능 인상 시 근육과 점막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근합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근합 형성은 입술, 볼, 혀 등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의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인상지의 공간 호응을 위한 스페이서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상지의 공간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으로 왁스로 얇게 스페이서를 올려줍니다. 다섯 번째, 인상제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위장지를 부여합니다. 이는 인상제 탈락을 방지하며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일곱 번째로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트레이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입술, 볼, 혀 등의 움직임에 따라 의치의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인 근합 형성에 따라 2-3mm씩 짧게 그려야 됩니다. 제일 밑에 그린 외형선을 기준으로 2-3mm 짧게 올려서 트레이 외형선을 만들고 두 번째로 제일 위로 2-3mm 올려 스페이서 외형선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제 스페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스페이서는 왁스로 시작하는데 이때 파라핀 왁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그냥 왁스를 불에 녹여 붙이면 잘 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형을 토치로 살짝 데워서 열을 가해 열을 가한 후에 왁스를 붙이면 더 쉽게 붙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왁스가 모형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왁스가 달라붙지 않으면 레진을 사용할 시에 레진에 딱 붙지 않 레진에 딱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왁스 작업할 때 모형에 딱 달라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
왁스 작업을 다 했다면 이제 중요한 단계인 티슈 스탑을 형성해야 됩니다. 티슈 스탑이란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갈 공간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전치부와 양측구치부의 직경 5mm 정도의 원형이나 정사각형 크기를 형성하며 티슈 스탑의 필요성은 인상지의 두께의 균일성과 트레이 위치의 재현성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상제 두께 균일 유지입니다. 인상 체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는 인상 두께가 일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얇은 부위라면 압력이 과도하게 전달되고 두께가 두꺼운 부위라면 압력이 덜 전달됩니다. 그 결과는 조직이 불균형하게 변형되거나 인상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티슈스탑의 역할은 특정 부위에서 트레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하고 인선제품과 일정을 유지합니다. 즉 스탑이 기준이 되어 전체 두께를 일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 위치의 제한성 확보입니다. 인상 채드 시 트레이 위치가 매우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최종 인상에서는 정확한 위치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슈스탑의 역할은 트레이를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삽입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반복 삽입 시 동일지의 재현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트랙이 멈춤 지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생각적 의미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압력 분산과 조직 보호 장치라는 것입니다. 인상 체득 시의 힘은 트레이 인상제 점막수를 전달됩니다. 이때 티슈 스탑이 없으면 특정 부위의 압력이 주춤되게 됩니다. 하지만 티슈 스탑이 있다면 힘이 일정하게 분배되어 국소에 압박한 것이 방지됩니다. 문짝 환자의 점막은 압력에 매우 민감하고 쉽게 병화됩니다. 따라서 티슈 스탑이 없으면 과도한 압력으로 조직이 눌리고 실제보다 왜곡된 인상이 생성됩니다. 그 결과 의지가 불안정하거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슈스탑은 위에 말했듯이 견치부나 양쪽 구치부에 직경 5mm 정도의 원형의 적상형 크기를 형성합니다. 왜 이 하면은 이 부위는 비교적 조직이 안정적이고 지지력이 좋으며 압력 분산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쪽의 티슈를 형성할 때 두 개가 대칭이 돼야 됩니다. 대칭되지 않으면 지지력이 떨어지거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상악 개인 트레이 시작하는 데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악 모형을 만든 후에 외형선을 세 가지를 그려줍니다. 제일 밑에 기준된 선을 그리고 그 위에 트레이 외형선을 2, 3mm 위에 그린 다음 그 위에 스페이서 외형선을 그려줍니다. 그 디자인이 완료됐다면 이제 왁스업 작업을 해야 됩니다. 파라핀 왁스를 가지고 이 모형에 붙을 때까지 작업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왁스가 붙었다면 스페이서 외형선인 가장 위의 선까지 메스로 잘라주는 단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짧게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자른 게 완료가 됐다면 이제 티슈 스탑을 네 군데 형성시켜줘야 되고 그 이후에 레진 브리제를 도포해줘야 됩니다. 레진 브리제 도포할 때는 왁스에다 뿌리는 것이 아닌 레진이 직접적으로 닿는 티슈 스탑 안쪽 부위와 석고 모형에 도포해줘야 됩니다. 그 후에 자가중압 레진 또는 광중압 레진을 활용해서 이 개인 트레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쓰이는 레진 종류는 자가중화 레진과 광중화 레진이 있는데 광중화 레진은 빛에 약한 레진 말 그대로 빛에 약한 레진입니다. 자가중화 레진은 말 그대로 자기가 중합해서 만든 레진이고 둘 중 더 많이 쓰이는 레진은 자가중화 레진입니다. 그 이유는 광중합 레진의 기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가중화 레진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가중화 레진을 섞어서 만든 뒤에 자가중화 레진은 빨리 굳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모형을 만들고 손잡이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왁스 위에 레진을 올려서 넓게 넓게 펴서 빠르게 만들어주고 손잡이로 45도를 지켜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45도인 이유는 상악, 상악에서 환자에게 뺏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45도가 제일 좋은 각도이기 때문에 45도, 편리한 각도이기 때문에 45도를 빼줘야 됩니다. 즉, 개인 트레이 하악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아까 말한 것 똑같이 하악 개인 트레이도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에 맞도록 제약한 트레이로 맞춤 트레이라고 합니다.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면 환자의 구강 상태보다 정확한 체중 이상을 선택할 수 있고 경적고를 주입할 작업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 일고일구는 앞에와 똑같이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을 써야 하며 손잡이의 형태가 중요하고 하악의 손잡이 형태는 90도가 필요하며 이때 하악에는 예비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의치상의 외형성보다 2, 3mm 작게 형성해야 되고 인상제 공간을 구면 스페이서가 필요하며 인상제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장치가 부여해야 됩니다.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야 위생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예비 손잡이를 만들어준다 했는데 예비 손잡이를 만드는 이유는 개인 트레이 제작 시에 임시로 부착한 손잡이를 뜻하는데 단순히 잡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상 체득을 위한 기능적 요소입니다. 하악은 구조상 삽입 방향의 트러블만 틀어도 인상 왜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예비 손잡이 역할은 올바른 삽입 경로를 유도하며 한쪽으로 길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손잡이가 없으면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어 압력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균일한 압력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예비 손잡이는 중심에서 힘을 전달하고 자극균형 유지해서 인상 정확도를 상승시킵니다. 특히 잘 흔들립니다. 예비 손잡이가 없다면 좌우 흔들림과 위치 불안정이 있을 것이고 예비 손잡이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반복적으로 위치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제거 시 변형을 방지해줍니다. 인상을 제거할 때는 잘못하면 변형이 됩니다. 예비 손잡이의 역할은 올바른 방향으로 제거하며 인상 변형을 최소화합니다. 따라서 예비 손잡이는 하악에서 인상 성공률을 크게 작용한 요소입니다. 하악 개인 트레이너도 상악 교정과 똑같습니다. 근합 형성을 위해서 2, 3mm 짧게 외형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하악 트레이도 티슈스터 형성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견치부, 양쪽 구치부의 직경 4에서 5mm 정도의 원형이나 정사각 퀴 형성해야 되고 이때 방금 말했던 손, 예비 손잡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비 손잡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각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학과 똑같이 하학과 똑같은 공부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하학은 사학보다 혀 움직임과 근육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예비문을 준비하고 외형설을 설정한 뒤에 왁스로 스페이서를 부착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제일 위쪽 스페이서 외형선까지 S로 잘라주고 티슈 스탑을 형성해 준 다음 레진 브리제를 발라줍니다. 레진 브리제를 바르고 똑같이 자가주와 레진으로 트레일 형성합니다. 형성하면서 예비 손잡이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90도로 꺾여 있는 손잡이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하악 개인 트레이 제작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 마무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예비 모형에서 2, 3mm 정도 띄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동 모터로 트레이를 갈아줘야 됩니다. 이때 갈 때 주의할 점은 갈면서 매끈하게 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이빨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칠거칠하거나 울퉁불퉁하면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끈하게 제작되어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기성 트레이보다 환자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성 있는 트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트레이 제작 시 외연수 요구 조건은 2, 3mm 짧게 해야 되는데 이는 근육과 점막의 앞서 말했듯이 근육과 점막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압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티슈 스탑 시 고려사항은 인상제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준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견치부와 양쪽 견치부, 구치부에 형성하며 약작 4, 5mm 정도의 동그라미 또는 네모로 구성합니다. 이상 개인 트레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하지 못한 수지 의치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 의치 단계는 매몰, 몰드 연습법, 레진 절입, 한분리, 기억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에서 다솔직과 연마법, 그 다음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몰 단계는 나비치를 석고 속에 고정하는 과정이며 나비치를 플라스크에 넣고 석고로 감쌉니다. 이 이유는 형태 유지 목적이 있으며 의치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몰드 형성은 왁스를 제거하고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열을 가해서 왁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레진이 들어간 공간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왁스에서 레진으로 바뀌는 준비 단계입니다. 레진 전입 단계. 레진 전입은 레진을 공간에 넣는 과정이며 아크릴 레진을 주입하고 압력에 가해 밀착하는 단계입니다. 진짜 의치제를 넣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리 단계는 플라스크에서 의치를 꺼내는 단계입니다. 석고를 제거하고 의치 형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완성된 의치를 꺼내는 단계입니다. 교합기 재부착 단계입니다. 교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합기 다시 장착 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교합이 틀어졌는지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선택 삭제 단계는 교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를 삭제하는 단계이며 높이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핵심은 맞물림 정밀 조정 단계인 것입니다. 의치에서 모형을 제거하는 것은 내부 석고 모형을 제거하는 것이고 의치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목적이며 완전한 의치 형태 완성을 뜻합니다. 마지막 다듬질과 연마법은 표면 정리 및 매끄럽게 만들고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며
광택을 부여합니다. 핵심은 착용감과 위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완성 단계는 최종 의치 완성입니다. 환자는 구강의 장착 준비를 끝낸 상태를 말하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지 위치 제작 단계에서는 나위치를 메모하여 형태를 보존한 후 웍스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